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의 정혜원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오늘은 12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의료 영상이라는 챕터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수업은 디지털 의료 영상 중 2에 해당되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활용과 F에 해당되는 모달리티와 영상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영상의 활용입니다. MRI 코일의 감도 분포에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나타낸 경우입니다. 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 그 복부 혹은 골반에 사지탈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I 사지탈 영상 하단부의 밑에는 보면요. 이것을 2차원으로 나타낸 그림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3차원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냥 영상 자체에서 보면 높은 신호 혹은 낮은 신호 이렇게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보통 윈도잉 처리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값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간의 시그널의 차이 정도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엑셀을 좀 응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표현을 하면은 기존의 윈도잉보다 좀 더 다양한 감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MRI 코일의 감도 분포를 이렇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이거는 척추형 코일 팬텀 영상을 사지탈로 시상면으로 찍은 것을 3차원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영상에서 표현한 것은 흑과 백 이런 단순한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코일의 감도 분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RI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냈던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값들에 대해서 엑셀이나 혹은 다른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영상 데이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값의 분포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또한 CT에서 MTF라든지 위너 스펙트럼 이런 값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CT에서 MTF를 비교한 것입니다. 네, CT에서 MTF는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으로 해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CT의 경우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영상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처음에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때 이것을 스탠다드 혹은 엣지 아니면 인핸스먼트 혹은 소프트 티슈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동일하게 표현되어야 될 MTF가 장비 특성에 따라 동일하게 표현해야 될 MTF가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게 하나의 장비이기 때문에 MTF가 하나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거꾸로 스탠다드에서는 이렇게 표현됐구나. 엣지에서는 이렇게 표현됐구나. 이런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T 재구성 함수의 차이를 MTF를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엣지와 인핸스먼트 4 이런 것들은 모두 엣지, 경계면을 강조하는 그런 영상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뭐가 어느 게 더 좋은지 이런 건 확인할 수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이 MTF 표를 이용한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가 좀 더 모서리 강조돼, MTF로서는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 나타나고요. 인핸스먼트 4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거 말고 또 위너 스펙트럼을 통해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MTF도 마찬가지고요. 위너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장비마다 고유한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CT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알고리즘은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어차피 동일한 값인데 위너 스펙트럼은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해보면 어, 어디가 잡음이 더 많이 더 표현되고 덜 표현되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에서는 밑으로 자 여기서는 요 소프트 티슈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이 소프트 티슈가 가장 잡음이 적은 걸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밑에를 나타내니까요. 거꾸로 자 여기는 엣지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엣지가 가장 잡음이 높다는 거고요. 인헤스먼트 4는 저주파에서는 엣지와 거의 유사한 잡음을 나타내고 고주파에서는 어, 잡음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CT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상력이나 잡음의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이제 조건에 따라서, 검사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엑스레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잡음은 적어질 겁니다. 위너 스펙트럼은 적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많이 들어간 건 MA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슬라이스 시크니스가 또 CT는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슬라이스 시크니스가 두꺼우면 어떨 것 같아요? 두꺼우면 잡음이 감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얇으면 잡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MRI를 이것도 거꾸로 역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MRI 영상에서도 역시 필터 처리를 통해서 위너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왔냐 이것을 비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MRI 영상도 필터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MRI 영상에서 어떠한 필터를 어떻게 적용했냐 또 오리지널과는 차이가 얼마큼 되냐 아무래도 잡음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MRI 경우는요. 초음파의 MRI 경우는 엑스레이에 비해선 잡음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필터, 영상 필터를 통해서, 영상 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잡음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증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또한 그뿐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1, T2 플레이어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값들의 값이 나타내는 원래의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비트맵 영상으로 만들면서 또한 강조되고 혹은 감소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위를 이렇게 값들의 분포를 표현하면은 자 왼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것은 로우 데이터고요. 오른쪽의 경우는 비트맵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패턴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그런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원본 데이터의 차이, 즉 영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실제로 측정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PR 같은 경우는 룩업 테이블이 적용이 돼서 영상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을 가지고 거꾸로 룩업 테이블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썩지는 않고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이지만 그래프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특성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인풋과 아웃풋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영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영상 알고리즘이 적용되기도 하고, 동일한 입사 설량에 대해서 서로 다른 출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디지털 영상을 활용해서 각각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팬텀을 사용한다든지 동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팬텀이나 영상을 사용했을 때 그 값의 특성을 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이제 CR 혹은 DR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경우는 영상 처리 전과 후의 데이터를 나란히 쓴 겁니다. 자, 영상 처리 전과 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영상 데이터가 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에서 영상 처리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한 선을 그렸고 동일한 위치예요. 이렇게 긋을 그리면 영상 처리한 것은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큰 폭이 나오죠. 여기는 영상 처리했을 때는요. 하지만 영상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로우 데이터의 경우는 그 폭이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 자, 환자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환자들 중에서는 특히 이렇게 모바일로 검사할 때는요. 환자들 중에 폐에 물이 차는 병이 플레이라 이퓨전 그래서 폐나 심막 이런데 물이 차는 병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물의 양에 따라서 환자 상태가 컨디션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앉혀서 검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앉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앉을 수 없는 사람이 못 앉는 사람을 앉혀서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앉혀야겠죠. 앉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상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만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있냐면요. 환자의 물이 차면은 필름일 경우는요. 물에 의해서 점점 영상이 뿌얘집니다. 음, 체스트 영상이 물에 의해서 폐에 물이 차니까 점점 뿌얘집니다. 즉 산란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 필름과 비교했을 때 검사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했을 때는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폐에 물이 차거나 몸이 부으면 체스트 영상이 좀 뿌얘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자 진 이상 유무를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이 차이가 없네요. 어떤 차이요? 환자 영상이 다 잘 나와요. 자,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뿌얘진 게 안 나오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픽스드 모드, 고정 모드를 하는 것을 모바일에선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동 차량에서는요. 하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영상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을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6을 사용할 겁니다. 이미지 6을 사용하고요. 이미지 J에서 이미지 6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6의 영상이 뜨게 됩니다. 음, 참고로 얘는 8비트 영상입니다. 16비트 영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영상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요. 이거를 약간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스무스 과정을 거쳐서 스무스가 뭐였죠? 평화라 필터, 평균화 필터, 이걸 스무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스무스를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좀 잡음이나 이런 걸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한 번, 두 번 한 건 아니고요. 영상이 어떻게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이거 10번 한 겁니다. 스무스를 10번 정도 이상, 10번 이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숫자 R693이 줄어들었죠? 예. 이렇듯 한 10번 이상을 해주시길 권장을 합니다. 10번을 스무스 필터를 써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얘지는 대신에 경계선이 뿌얘지고 잡음도 없어지는 이런 영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요. 영상에서 120만큼 수를 더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할까요? 프로세스에서 매스메타메리스에서 줄임말이죠. 매스에서 add가 이제 add에서 add죠. 더하기입니다. add 더하기니까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뜹니다. 거기서 120을 해놓고 OK 해주세요. 프로세스에서 매스에서 add를 누르면 창이 뜹니다. 그 창을 넣고 120을 넣고 OK 해주십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 다음에 이번엔 반대입니다. 프로세스에서 매스에서 서브트랙 이건 백입니다. 빼기 얼마나 해줄까요? 똑같이 120을 해줍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아니 왜 120을 더했다 왜 120을 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응? 이건 좀 제가 윈도우를 좀 맞춘 거예요. 좀 그나마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거보다 훨씬 잘 안 보이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했죠? 어, 자,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영상 신호가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자, 보시면 켈비트의 값의 범위는 0부터 255까지입니다. 255까지. 근데 여기서 120을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35보다 큰 거 합들 있죠? 뭐 240, 200이든 140이든 이런 거. 135보다 큰 거는 다 어떻게 돼요? 255가 넘어버리죠? 그러면 255로만 됩니다. 255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135가 넘는 모든 숫자들은 255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값이 원래는 200이었으면 어 저기 120을 더하면 300 저기 200이었으면 320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255가 됩니다. 100이었으면요. 100이었으면 120을 더하니까 220이 되겠죠? 하지만 135가 넘어가면 135도 120을 더하면 255가 되고 140도 120을 더하면 260이 되는 것이 아니라 255가 됩니다. 왜? 255가 최대치니까. 그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0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 그거 135를 넘어가는 모든 숫자는 255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120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130이었던가 135였던가 140이었던가 170, 180이었던 모든 값이 다 255가 돼서 된 것이 이게 다 다시 120을 빼주니까 135로 싹 바뀌게 됩니다. 즉 135보다 5보다 넘었던 모든 숫자는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135로 통일되게 됩니다.
모두 다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엔 곱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0.7만큼 곱해야 됩니다. 0.7만큼 곱하면 값의 폭이 더 좁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영상을 스무스를 했어요. 계속 한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정도 스무스 해가지고 10번 스무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0을 더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20을 뺐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135보다 큰 값들은 다 135로 통일이 돼 버렸어요. 이제 130보다 안 되는 값만, 135보다 작은 값만 있는 거예요, 다. 135보다 같거나 작은 값만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0.7을 곱하래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어떻게 될까요? 100이 안 되는 값으로 다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그 폭이 줄어들게, 다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자, 영상 처리했던 걸 다시 원본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제가 영상 처리한 영상이고요. 어떻게 했죠? 원본 영상에서 이거를 스무스를 10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20을 더하고, 다시 120 뺀 다음에 0.7을 곱했습니다. 여기 6-1이라고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요거는 원본 영상을 다시 연 겁니다. 다시 연 겁니다. 자, 요렇게 두 영상이 있어요. 음. 자, 그럼 두 영상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두 영상을 서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이에서 프로세스에서 이미지 칼큘레이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영상을 서로 뺍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6-1이 원본 영상이라겠죠? 6-1 빼기 6. 영상 처리한 거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스무스를 10번 하고 120 더하고 120 빼고 0.7을 곱한 거 그겁니다. 자, 두 영상을 빼주게 됩니다. 빼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떨 것 같아요? 자, 두 영상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특징이 뭐냐? 아까는 솔직히 저기 뒤꿈치 쪽, 이쪽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잘 보이고, 여기도 잘 보이는 그런 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영상의 값의 폭들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전에는 다이나믹 렌즈가 넓어서 잘 안 보이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원본 영상하고 비교한 거예요. 원본 영상하고. 윈도우 위드 레벨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 봤습니다. 그때 비교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쪽은 잘 보이지만 여기는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쪽도 잘 보이고 이쪽도 잘 보이는 그러한 영상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영상에 표현되는 범위의 값의 범위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넓으면요. 발뼈가 대표적인데 팔 앞쪽은 되게 가늘어요. 발가락 이쪽은 두께가 되게 가늘어요. 하지만 이 뒤꿈치로 가면 여기는 뒤꿈치 발목뼈도 같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너무 두꺼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보고 싶어.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음,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스무스를 한 10번 한 다음에 120을 더하고 120을 뺐어요. 그 다음에 0.7을 곱한 다음에 원본 영상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영상이 골고루 다 보이는 이러한 영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나타난 그림들이에요. 쭉 이것들이. 자, 이것을 제가 다시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가까이 값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파란 살짝 보이죠? 이게 오리지널 영상이에요. 영상의 값이에요. 그걸 스무스 했더니 주황색으로 바뀐 겁니다. 튀는 곳만 좀 없어졌죠? 스무스를 거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0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위로 쭉 올라가요. 이만큼. 그리고 다시 120을 빼면 이만큼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0.7을 곱하니까 여기 노란 선으로 바뀝니다. 0.7 곱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원본 영상에서 또 빼준 겁니다. 그랬더니 요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폭이, 변화의 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변화의 폭이 솔직히 여기랑 여기까지 이만큼이 돼요. 원본 영상은요, 변화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우,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림 원한 못 그려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이란 이런 지금과 했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넓어졌던 부분들이 좀 좁아져서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보다 더 보기 쉬운 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디지털 영상의 활용 분야가 됩니다. 자, 요 과정을 다이내믹 렌즈 압축하는 과정을 제가 했던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고 과정을 좀 중간중간에 캡처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을 묶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F, 모달리티와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리티 정보와 데이터 영상 정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대표적인 게 MRI입니다. MRI 경우는 256, 256의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상에서 MRI 검사할 때 영상을 256, 256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256, 128로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음, 그래 놓고선 얘를 256, 256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자, 256, 256일 때 매트릭스는 보통 256, 128일 때요. 매트릭스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256이고 이게 128로요. 그런데 아니면 이렇게 128짜리 두 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8짜리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어, 이게 이제 약간 그 디지털 영상의 특징,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자, 여기 MRI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른 데이터 제가 한번 갖고 온 거예요. 얘는 가로 세로가 512, 512입니다. 512, 512요. 아까 256보다 훨씬 크죠? 얘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보겠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퓨리에 트랜스폼은 프로세스에서 FFT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나올까? 자, 얘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뭐가? 여기만 이렇게 시그널이 너무 제가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시그널이 좀 밝습니다. 다시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여기만 이렇게 시그널이 밝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왜 이럴 것 같아요? 실제로 얘를 보면은 여기는 표현이 안 되지만 영상에 보면
464 곱하기 232라는 다이콘 파일에서 숫자가 있었습니다. 464, 232가 뭐지? 이런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그래서 고민해서 이상했습니다. 자, 464, 232만큼 뭔지 궁금해서 실제로 ROI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만큼이 된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폭이 464였고요. 높이가 232였습니다. 딱 2배 차이 났었어요. 464, 232. 그렇죠? 음,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었네요. 음, 자, 뭐가 좀 수상하지 않나요? 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미지제이에서 이 ROI를 지정한 다음에 바깥에 거 46423을 빼고 바깥에 걸 지워봤습니다. 클리어 아웃사이드 하면 지웁니다. 지워집니다. 지워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죠. 깔끔히 지워졌습니다. 자, 깔끔히 지웠어요.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퓨리에 트랜스폼 전체를 다 한 영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싹 지워버리고 바깥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린 영상입니다. 가운데 46423만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작업을 더 합니다. 뭘 했을까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퓨리의 역변환, 퓨리의 역변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해봤더니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아까 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본 영상이랑 별 차이가 안 보이네요. 내가 눈이 나쁜 건가? 아니, 진짜 안 보이는 건가? 안 보입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다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두 영상을 빼보는 겁니다. 프로세서 이미지 칼큘레이터 한 다음에 아까 봤던 그 원본 영상하고 아까 퓨리의 역변에서 나온 영상 있죠? 그 공간 주파수 옆에 거 싹 빼버리고 464, 232 밖에 걸 싹 지워버리고 했던 영상 두 개를 빼봤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어, 위에 거는 원본 영상이고요. 밑에 거는 그죠? 로우 패스만 시킨 거. 가운데 주파수만 46423이랑 ROI 마켓 거 싹 지워버린 거. 그거고요. 두 개를 빼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응? 뭐 진짜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바깥에는 여기는 시그널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도 이거 원래 시그널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부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응? 어?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시 한번. 자, 두 영상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아까 제가 했던 46423이라는 숫자 뭘까? 46423는 뭘 것 같아요? 464 곱하기 232. 예, FOV, ROI였습니다. FOV였습니다. FOV. MRI FOV가 46423이었던 겁니다. 원래 영상에. 원래 영상의 FOV가 46423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얘를 512, 512로 바꿔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네요. 자, 그 방법을 오늘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자,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 Zero Filling Interpolation. 이 집은 우리 압축을 얘기하는 집이랑은 틀립니다. 압축을 얘기하는 집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집은 제로, F가 아니고 여기 I, 인터할 때 I, 폴레이션 할 때 P, 요걸 쭉 그려서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압축이 아니에요. 얘는 확장하는 의미니까. 집은 0을 보충해서 보완했다는 의미입니다. 제로 필링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고주파 부분,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 0을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MRI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MRI에서 256, 256으로 영상을 획득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512, 512로 보고 싶어. 그럴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주파 부분에 512, 512에 맞게끔 0으로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면 일반 단순히 숫자만 들여서 확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이 모자이크처럼 나오고 깨져요. 뭐 깔끔하게 안 나와요. 후회해요. 확대하면. 그런데 집을 적용할 경우는 화질이 저하가 되지 않고 확대가 돼요. 오, 되게 좋아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집을 많이 씁니다. 아까 MRI 했을 때 영상이 가로 세로가 464, 232로 서로 틀렸죠? 음, 그랬는데 보이는 건 512, 512였잖아요. 그것도 틀렸죠? 자, 요게 이런 것을 응용한 겁니다. 자, 그 집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숫자를 써놨습니다. 이 포인트는 그냥 숫자만 위치 번호예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오리지널 값은 664, 884, 82, 535, 87, 25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써놓고요. 자, 이렇게 값을 써놨다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봤죠? 데이터로 들어가서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까요? 큐리의 변화는 분석을 체크합니다. 큐리의 분석.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가 B 범위였거든요. B열이었거든요. B2부터 여기 B2였어요. B2부터 여기 17까지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요. 출력은 그 옆줄 C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C2부터 17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퓨리의 변환이 됩니다. 아하. 근데 그때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퓨리의 변환하면 끝에 뭐로 나온다? 허수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실수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뒤에 허수가 포함돼서 나온다.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허수 계산 어떻게 하죠? 기억하시나요? 하여튼 그건 둘째치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자, 이런 상태인데요. 얘를 가운데 기준으로 8개씩 분리합니다. 여기 8개, 여기 8개. 두 개를 각각 분리합니다. 이렇게 분리했어요. 색깔을 일부러 따로 칠했어요. 헷갈릴까봐.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저기 핑크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8개니까 8개, 밑에도 8개니까 8개 하는데 가운데 요거만큼 16개를 채운 다음에 0으로 꽉 채워줬습니다. 왜 0으로 했을까요? 예. 왜 16개를 했을까요? 저것 때문에 그때 한번 얘기한 거 있죠? 2에 n승된다고. 퓨리에 트랜스폼은,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은 2의 n승계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2의 n승이 돼야 돼요. 아까는 총 몇 개였죠? 16까지 있었죠? 2의 몇 승이야? 그럼 이거 2의 4승이죠? 2의 4승이니까 16까지 된 거 맞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늘렸잖아. 늘리는 거거든요. 제로 필링 인터폴레이션은 확장하는 거거든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4승이니까 어, 어, 2의 5승을 늘리면 되겠죠? 그럼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16개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16개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숫자가 없으니까 0으로 꽉 채워버렸습니다. 0으로. 위에 8개, 밑에 8개, 가운데 0. 쭉 해놨습니다. 이거 분리한 거죠. 이렇게 딱딱. 자, 이런 상태로 해놨습니다. 이런 상태로 끝인가요? 자, 그 다음에는 역퓨리의 변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 요거 32개를 지정을 했고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 그 옆에다 다시 잡는데 밑에 역변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걸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OK를 해주면 자, 이걸 이제 표로 나타낸 겁니다. OK를 해줬더니 이런 퓨리의 변환 값이 다시 나왔습니다. 역시 허수로 나왔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네요. 역시 허수로 나왔네요. 어떡하지? 그래서 절대값을 해줍니다. IMABS라는 함수를 통하면 얘가 절대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3, 3.01, 뭐 3, 이렇게 쭉 뜨네요. 이렇게 쭉 떴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값이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필요에 변환한 값도 2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줬습니다. 2 써야죠, 곱하기. 2를 곱해줬습니다. 2를 곱해줬더니 딱 요게 2배씩 된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해줘서. 다 2배씩 됐죠? 자, 이렇게 2를 곱해준 다음에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원래 위치값을 한번 같이 써보려고요. 원래 위치값은 원래는 이 첫 번째 건 1인 건 맞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게 2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두고 사이 세 번째로 2가 같습니다. 즉 아까는 1, 2, 3, 4, 5, 6, 8 쭉 순서로 있었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값이 하나 끼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에 해당되는 값, 2.5에 해당되는 값들이 자동으로 아까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값하고 요 녹색인 요 값하고 여기 오리지널의 값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란 선은 오리지널 값이고요. 파란 선 오리지널 값이고요. 자 주황색은 제로 필링 인터폴레이션 지불해서 예, 구한 값입니다. 밑에는 위치고요. X축은 위치고요. Y축은 신호량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자, 어떤가요? 재밌네요. 거의 값의 차이가 없네요. 조금씩 있지만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있지만 생각보다 값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집을 넣어서 0을 넣은 거죠. 0을 넣어서 처리를 하면은 영상 해상도나 값의 변화가 생각 별로 없이 원본 영상과 유사하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압축을 할 때는 이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 가운데 저주파 부분이죠. 거기만 남겨놓고 위에를 싹 잘라버립니다. 바깥에를. 그리고 그 상태로 저장을 하면 또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재미없네요. 자, 그 실예를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오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이터 로스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원칙은 데이터 로스가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의료 영상 쪽은 데이터가 손실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환자 영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에 대한 환자 영상이라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숏텀과 미들텀 혹은 롱텀까지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숏텀의 경우는 자주자주 꺼내 쓰는 영상을 숏텀이라고 하고요. 미들텀은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조회되는 영상들을
미들텀이라고 하고, 병원에 따라서는 롱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롱텀의 경우는 1년 이상마다 오는 환자들 경우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원칙적으로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 안 됩니다. 압축을 하는 건 좋지만 손실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손실되지 않게 압축을 하도록. 왜 압축을 해야 돼요? 아, 데이터가 너무 커서 그럽니다. 음, 병원의 데이터 단위는 기본이 아마 뭐 테라, 몇십 테라 이상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많냐? 하루에 몇백 기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CT 영상만 예를 들게요. CT 영상의 경우는 총 4번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복부. UCT의 경우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프리인핸스라고 해서 조영지에 넣기 전에 한번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영지에 들어가면서 또 한번 스캔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영지에 들어간 직후 조금 지나서 스캔을 하게 되고요. 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영제가 키드니나 콩팥이나 블레더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딜레이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복부 CT 경우는 그래도 총 4번 정도의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복부잖아요. 그럼 또 얼마 정도 크기일까? 한 20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20cm 정도 크기가 되고요. 자, 20cm 넘죠? 그죠? 한 20cm 잡읍시다, 그냥. 20cm 잡고. 그 다음에 CT 영상 하나는 보통, 자, 20cm 정도 되고요. 저기, 부의 길이가. 그 다음에 CT 영상 하나는 보통 512kb예요. 근데 1mm 간격으로 해서 영향을 한다. 그러면 512kb짜리가 200개가 필요합니다. 512kb고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서 그냥 킬로바이트인데 뒤에 제가 글씨 못 써서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0.5 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0.5 메가. 자 그러면 얼마야? 200 곱하기 0.5 메가니까 약 100 메가. 복부 CT 한 번은 보통 100 메가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메가. 그런데 4번 스캔한다 그랬죠? 그러면 곱하기 400 메가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한 번에. 그러면 그런 환자가 한 명이면 너무 좋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한 번에 얼마 생긴다고요? 400 메가 정도 복부CT 경우. 한 시간에 이 사람 몇 명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 할 것 같아요? 보통 10분마다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6명 하겠죠? 그러면 2400 메가 바이트. 그러면 다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400 잘라버리고 2000 메가, 즉 2기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시간에 CT만 2기가가 생겨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지금 CT만 2기가. 그것도 장비 한 대로요. 1시간에 2기가. 10시간만 작동을 하면은 10기가. CT 한 대만. 그렇죠? 거기다 일반 촬영 영상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초음파 영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 제가 있던 병원에서 있던 데이터입니다. 거기서는 쇼텀은, 즉, 단기 저장 장치는 10대1로 압축을 했고요. 미들텀, 그 다음 중기 저장 장치는 2대1로 압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이게 에러가 났던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 영상은 원본 영상이고요. 요 영상은 에라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만 봤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숄더 검사할 때 환자 흔들렸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 저도 흔들린 영상으로 생각했어요. 아, 흔들린 영상이구나.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 DR이 되고 나서부터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흔들렸으면 우리가 영상을 보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가 지금 하는 검사가 아니야. 몇 달 전 했던 검사야. 그 왜 그때는 결과를 그걸 안 봤어? 그쵸? 그때 그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바로 재촬을 했을 거예요. 다시 촬영했을 거예요. 이상했어. 그래서 우리 병원은 모든 데이터를 발생과 동시에 백업을 합니다. 쇼트 미터가 별개로 백업을 하나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100%.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백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저는 승인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백업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환자 영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 왼쪽 영상입니다. 백업에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전산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니까 백업 데이터하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전산실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산실 다시 연락했어요. 이상하네요. 백업 데이터 영상하고 지금 데이터 영상하고 틀려요.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비슷한 케이스죠. 똑같은 거 아니고. 이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흔들린 영상이 발이 역시 몇 달 있다가 똑같은 다른 환자죠. 이런 걸로 똑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왜 흔들린 영상 보냈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전산실에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업은 괜찮았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백업이에요. 그래서 전산실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쪽을 확인해 보니까 알고리즘 에러에서 알고리즘 에러로 영상 손실 발생됐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엔 이거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압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념을 모르면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데이터 영상 처리는 수치 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상 알기 위해서는 영상 데이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상도 알아야지 영상 같아도 데이터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가려져 있는 정보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요. 우리는 로우 데이터 가진 정보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처리의 장점은 영상 후처리 가능하고 보존성이 좋고 재현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정확히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그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